대표 얘기 잠깐 해볼게요. 어제 관훈 토론에 나가서 자기가 이제 얘기했잖아요. 발언한 내용 중에 보면 마치 대권 행보를 밝히는 듯한 내용들이 좀 있었어요. 본인도 여러 가지 청와대에서도 일을 했었고 오선도 하고 이러면서 많은 걸 봤다. 내가 하면 또 잘할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또 한 가지는 반기문 사무총장 얘기를 갑자기 질문도 안 했는데 본인이 꺼냈거든요. 질문 받은 것도 아닌데 본인이 꺼내면서 그분도 뭐 마치 새누리당의 후보로 들어와서 정상적인 어떤 경쟁 관계를 잘 해서 나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또 마지막 한 가지는 박근혜 대통령하고 루비콘의 강을 건너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질문은 건넜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아직 건너지 않았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김무성 대표가 대권에 또 한 가지 더 있군요. 총선 끝나면 그만두겠다 이 얘기도 했어요. 대권을 꿈꾸고 있는 거 맞는가요? 아니 그런 발언을 보면 저기 무성이 나르셔도 다 대권 행보입니다. 아, 그래요? 누가 보더라도 예. 그 뭐 지금 일단 지난번 그 옥새 파동으로 상당 부분 친박의 기세를 눌렀다. 자기가 주도권 회복을 일부 했다라는 자신감의 표출이 어제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여실히 드러났다고 보는데 말이죠. 뭐 반기문 나와라, 내가 붙어주겠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거를 그 박근혜 대통령이 지켜봐 줄까 저는 의문입니다. 총선 이후가 상당히 주목되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퇴임하는 그날까지 레임덕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총선 이후에는 뭐 급격하게 레임덕이 시작될 거거든요. 그렇죠. 이것의 쐐기를 받기 위한 어떤 과감한 그런 카드를 꺼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김무성 대표도 온전치 못할 거예요. 지금 저런 식으로 뭐 대권에 대한 그런 부푼 꿈을 표시하는 것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김무성 대표가 아직은 그걸 얘기하기에는 좀 섣부른 면이 있지 않았나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루비콘의 강을 건너지 않았다고 얘기했을까요? 저는 그 어제 김무성 대표의 발언이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발언이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상 정치인 치고 대권 꿈 안 꾸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그 김무성 대표는 그 전에 그런 이야기도 했었거든요. 그 나이 70 넘으면 자기는 더 이상 정치하지 않겠다. 새로 이제 선출직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김무성 대표 이제 나이가 70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총선이 마지막입니다. 다음 이제 남은 것은 대권 하나밖에 없어요. 다음 대권에 도전을 실패한다면 이제 사실은 은퇴해야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로 봐서 그 다음 대권에 도전을 해야 하는데 그리고 그런 꿈은 있는데 아직 버리지 않았는데 문제는 지금 상황이 녹록지 않은 거죠. 방금 그 김용민 씨 얘기한 대로 일단은 다음 대권에 도전하려면 여권 주자로서 도전하려면 사실상 대통령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안 돼요. 그렇죠. 절대로. 아직까지 대통령과 관계가 틀어진 여권 후보가 제대로 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뭐 루비콘강을 아직 건너지 않았다라는 것도 사실은 그 대통령과 지속적으로 어찌됐든 관계를 유지해 보고 싶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지금까지 그 김무성 대표와 박근혜 대통령과의 어떤 갈등이 야기될 수 있는 여러 지점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항상 그걸 적당히 뭉개거나 오죽하면은 뭐 저 30시간 법칙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계속 자기가 양보를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적정한 선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이게 이제 사실 대권 주자로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행보들이거든요. 뭐 또 사퇴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총선 이후에 결과와 무관하게.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총선 이후에 한편으로는 이 소위 진박 대 비박 간에 또 격렬한 투쟁이 발생할 수 있어요.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미리 빠지는 그런 그 모양새거든요.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를 보면 정치를 오래 했고요. YS 밑에서 이제 정치를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일기에 있어서 상당히 빨라요. 지금 어제 발언 같은 경우에도 보면 특히 총선 이후 결과와 상관없이 사퇴하겠다라는 것은 바로 이제 그런 빠른 수익기의 어떤 결과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대권 꿈은 지금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김무성 대표가 어쨌든 이번에 옥새 파동이나 친박 비박 간의 갈등 속에서 어쨌든 마지막에 뭐 어쨌든 반발을 했잖아요. 그걸 보고서도 김무성 대표가 대권의 꿈이 있다면 그걸 허용할까요? 저는 지금 친박이 박근혜 대통령을 다 대변하고 있다. 그 친박의 지금 김무성 대표에 대한 그런 입장은 어떻습니까? 조원진 의원의 그 발언. 당이 높으신 분이 이 대구의 자존심을 짓밟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겁니다. 그걸로 딱 대변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총선, 선거전 앞이니까 적전 분열을 할 수 없으니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정산하자. 선거 후에 정산하자.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그 청와대나 이런 쪽에서 김무성 대표를 제거해야 된다는 목소리들은 계속 새어나왔잖아요. 예전에 왜 그 이준석 지금 후보가 예전에 밝힌 것도 있잖아요. 그 KS, KS 얘들 쳐야 된다. 이게 이제 소위 십상시 발언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김무성, 유승민을 쳐야 한다. 그렇죠. 김무성, 유승민. 실제로 유승민이 이번에 쳤습니다. 김무성은 이제 당 대표이다 보니까 거기까지 치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웠죠. 근데 사실 칠 생각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김무성 대표 지역에 대한 공천 여부에 대해서 계속 늦췄거든요. 그런데 이제 유승민 의원 쪽으로 이제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사실상 김무성 대표는 나중에 경선의 형태로 줬잖아요. 당 대표를 경선을 시킨다는 것도 망신주기죠, 사실은. 뭐 그런 측면도 있었고 이번에 또 왜 그 윤상현 의원이 그 막말을 했잖아요. 아무리 그 술 취해서 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제 속내를 고스란히 다 드러낸 거거든요. 당대표를 향해서 막말을 막 그 육두 문자를 사용해 가면서 막말을 할 정도면 그리고 지금 현재 이번 공천 문제를 가지고 이런 정도로 갈등을 벌였고 또 지금 공천받은 그 새누리당 후보들을 보면은요. 소위 친박이 60% 정도로 많습니다. 나머지 이제 비박이 한 40% 가까이. 친박이 완전히 다 당을 장악하는 상황이 돼요. 그러면 김무성 대표가 그 총선 이후에 자기가 당대표 유지하고 싶어도요. 사실상 이제 떨려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